자, 이번 시간에 제13절 부가가세 신고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한 서식이고요. 여러분이 실제 업무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상에 입력한 내용들이 어떻게 신고서상에 구현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구현된 숫자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해당 부가세 신고서상에 입력을 하라. 그리고 이제 누락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락된 것들도 포함해서 그와 관련된 가산세까지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최종적인 서식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서 관련했을 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에 먼저 위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해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1번 과세라고 해서 입력한 내용들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대한 발행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간주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금 영수증에 발행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그냥 현금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뭐 간이 영수증이 발급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이와 관련된 어떤 영수증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학문적 용어는 아닌데 흔히 얘기할 때는 소매 매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현금을 붙여서 현금 소매 매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입력하실 때 건별로 입력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4번에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소목적상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은 간주 공급이나 간주 임대료가 반영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어서 영세율 관련해서 보시면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5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고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이다라고 했을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12번 영세로 해서 입력이 될 때 5번 난에 반영이 된다. 반면에 이제 6번 난 기타라는 것은 직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에 수출 관련했을 때 들어가는데 이거는 16번에 수출이라고 해서 입력한 데이터를 갖다 여기서 끌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목적상 구분한다라고 하면 잘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위에 매출세 관련했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숫자를 반영하면 그거에 무조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갖다가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반면에 밑에 매입세액은 그러한 난에 대한 표시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숫자를 반영하면 그와 관련된 세액을 갖다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신고서상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부가가세 신고서상에 정리한 내용과 그다음에 실제 매출세액을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소목적상 의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왜 생기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바로 여기에 서식 자체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여기에 입력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실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약간의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서식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매입세액 관련했을 때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자산을 갖다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이 11번 난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공제 여부를 떠나서 이게 공제가 됐든 불공제됐든 일단 10번이나 11번 난에다가 반드시 해당 금액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불공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 입력하지 않고 막바로 16번 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부가세 신고서상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입력한다. 근데 이제 매입 관련했을 때 불공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16번 난에다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0번이나 11번 난에다가 1차적으로 무조건 반영이 돼야 돼요. 무조건 먼저 반영을 하고 밑에 가서 불공제를 16번에 다시 한번 입력해 주는 그러한 서식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